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뉴스에서 내일이 이제 수능이라는 막 뉴스가 이제 나와서 갑자기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한테 막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드디어 내일이 수능이구나. 그동안 공부한 거 최선을 다해서 아빠는 잘 보라고 이렇게 부담 주지 않아. 그냥 최선만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오면 돼. 꼭 잘 보고 뭐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까 최선만 다해서 떨지 말고 파이팅! 해서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들한테 답이 왔어요. 아빠 나 고2야.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냐 안 좋겠죠. 근데 또 그러니까 항상 이 적당하면 되는데 매일 뭐 고3이든 고2든 뭐 재수생이든 매일 아이 불러서 너 오늘 학원에서 뭐 공부했어? 책 갖고 와봐. 몇 문제 틀렸니? 해서 매일 이렇게 막 점검하는 부모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좋겠지.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 모든 게 부모님도 아이들에 대할 때 적당히, 아이들도 적당히. 중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성적은 중간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냥. 그래서 좀 이제 열심히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18쪽에 31번에서 33번 그것도 한번 또 볼게요. 자, 31에서 33번 얘도 이제 화법 이제 단독으로 이제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이건 또 이제 강연의 일부야. 자, 오랜만에 학생의 발표가 아닌 이제 어떤 전문가의 강연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이제 강연 역시 뭐 선지를 보니까 뭐 마무리를 하고 어쩌지 이런 게 나오고 그지? 그런데 얘도 아까 이제 푼 방식도 있지만 이제 어차피 이거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문단부터 이제 보면은 자, 안녕하세요. 강연을 맡은 약사 땡땡땡입니다. 저는 오늘 약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주로 어떤 형태였나요? 자, 대답을 듣고 자, 네, 약의 형태가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약의 형태를 제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을 다양한 제형으로 만드는 것은 각각의 제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먹는 약인 내복약을 제형에 따라 분류하여 종류, 특징, 복용 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1분단 역시 이제 이게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질문을 하고 이제 반응을 확인하는 질문하고 반응, 즉 상호작용. 거기 어떤 형태였나요? 대답을 듣고 네, 형태가 다양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제형이라는 화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1문단에서 그래서 이제 화제 제시하면서 제형에 따라서 종류, 특징,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보니까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고 역시 자료를 제시하고 있네. 이제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복약에는 대표적으로 산제, 액제, 캡슐제, 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설명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제 약 먹어봤잖아 다. 살면서 약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산제 이거 말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가루약. 이 가루약. 액제, 물약. 그 다음에 캡슐. 우리가 이제 캡슐은 이렇게 왜 보통 마이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두 개 이렇게 주는 거 알지? 왜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왜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중에 알약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알약이 딱 요 알약 요 마크로 돼 있잖아, 이제. 그래서 캡슐제. 그 다음에 이제 정제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은 그냥 알약 있지, 그래. 동그랗게 생기거나 약간 뭐 네모나게 생기거나 타원형으로 생긴 이제 그런 정제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 산제는 분말이나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의 가루로 된 약, 액제는 액체, 캡슐제는 약물을 캡슐에 넣은 형태, 정제는 우리가 흔히 알약이라고 부르는데 약물을 압축해서 일정한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단에서 자료 제시하면서 결국은 이제 내복약의 제용. 이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복약의 제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문단은 이제부터 제형에 따른 특징과 복용 시 주의점 뭐 요거대로야. 그지? 3문단은 자, 제형의 특징. 그다음에 복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그럼 이제 내용은 자, 먼저 산재나 액체는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가루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티스푼이 있으면 티스푼 뭐 한 스푼 먹느냐, 반 스푼 먹느냐, 3분의 1스푼 먹느냐, 약도 뭐 5ml 먹냐, 10ml 먹냐 이렇게 이제 자 그리고 정제나 캡슐제에 비해 노인이나 소아가 약을 삼키기 쉽고 약효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너희들도 혹시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옛날에 아이를 키울 때 좀 어렸을 때 약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약국에서 알약으로 처방해줬을 때 좀 씨름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삼키지 못해서 빨리 삼켜. 근데 막 물이랑 같이 먹이는데 삼켰니? 아직 있어요 입에. 물만 넘어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른이 돼도 알약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어른 돼도.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이런 식도의 크기나 뭐 이제 이런 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 좀 그 알약 먹다가 좀 곤란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알약을 좀 못 먹는 그런 이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제나 캡슐제에 비해 이 알약 산제나 액제는 뭐 그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정제에 비해 변질되기 쉬우므로 특히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복용 전 변질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캡슐제는 캡슐로 약물을 감싸서 자극이 강한 약물을 복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캡슐제가 사실 그 안에 뭐 아주 미세한 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호기심이 있어. 쌤도 옛날에 이런 캡슐제 먹는데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걸 열어갖고 우리가 뭐 미세한 가루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가루 없이 그냥 이렇게 쏟은 다음에 그걸 먹어봤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세상에 쓰고 그렇게 쓴 거는 처음 먹어본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캡슐에 담았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걸 캡슐에 담아서 이제 먹는구나.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거기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강한 약물 복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정제로 만들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 약효를 유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캡슐제는 캡슐이 목구멍이나 식도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럼 캡슐제가 물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여기 입천장에 달라붙기도 하고 목구멍에 달라붙을 수 있어.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 4문단. 그리고 정제는 일정한 형태로 압축되어 있어 산제나 액제에 비해 보관이 간편하고 정량을 복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제 같은 게 다 이제 이런 형태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정제는 약물의 성분이 빠르게 방출되는 속방정과 서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서방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방정은 오랜 시간 일정하게 약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정은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방출 속도가 달라져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 내용 유익하셨나요? 이번 강연이 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약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 의학 도서관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독약 정보는 꼭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택지가 이제 1번부터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특정 위치를 보면서 그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1번 선지 보면 강연자의 신분을 밝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강연하는 사람이 동료 학생이 아니라 이런 전문가가 온다면 이 자기소개를 제일 처음에 하겠니? 나중에
생각해봐. 약에 대해서 막 설명을 이제 전문가처럼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저 약사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약을 잘 사러 가는 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신뢰성이 뚝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강연자의 신분을 밝히며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 당연히 첫 문단에서 하겠지. 첫 문단에 벌써 약사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야. 자, 그리고 5번 선지를 보면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이거는 마지막 문단 보면 되잖아. 근데 여태까지 했던 강연의 핵심 내용은 내독약의 제형 설명, 복용 시 주의점, 제형의 특징 뭐 이런 걸 얘기했어. 그러면 요약을 해야 되면은 어때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반복해서 요약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오늘 얘기가 뭐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의학 도서관 통해 찾아봐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해서 주제를 강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 3, 4번 선지를 굳이 안 봐도 1번 선지를 통해서 첫 문단은 자기가 누군지 소개했구나. 그 다음에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5번에서 이제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 2, 3, 4를 이제 안 봐도 이렇게 해서 단 1분이라도 절약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위치를 보면 이 내용이 확인되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 뭐 마무리하며 아니면 발표를 시작할 때 이런 말 나오고 그러면 알겠지? 아니면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이런 말이 없어도 발표 순서를 안내하며 이러면 이건 첫 문단 봐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쭉 읽어봐도 사실은 금방 확인되는 거잖아. 2번 시각자료 활용했지.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요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미리 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상호작용을 했다는 얘기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자료 제시 여기 시각자료 활용. 그 다음에 이제 4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 당연히 있지, 그지? 각 용어의 개념들 뭐는 산재고 뭐는 액재고 뭐 이런 용어 개념 당연히 정의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 라인이 조금 졸음의 졸귀들이 조는 모습이 졸라 귀여워가 아니라 졸음 귀신들이 붙어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 32번 볼게요. 32번. 자, 보기는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야. 이를 바탕으로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응, 그지? 학생들의 반응. 그러면 일단 평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의문 제기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지 자, 그 정도 살펴보라고 했어. 자, 학생 1번. 제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약사를 진로 생각하는 나에게 참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 학생이 잘하나 봐. 약대. 약대는 지금 웬만한 그 서울대 정도 갈 정도 실력이 돼. 몇몇 과는 서울대보다도 더 높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서울대 약대, 뭐 성대 약대 이런 데는 서울대 자연대학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 일단 플러스. 알겠지? 반응 플러스. 자, 학생이 서방정은 복용 시 주의사항 설명해 주어서 좋았어. 또 나오잖아. 좋았어. 이거 플러스. 그러면서 또 근데 속방정 복용할 때 주의점 무엇인가? 즉 속방정은 아까 언급은 했지만 주의점은 언급을 안 했어. 그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3번. 피부에 바르는 약도 내복약처럼 자, 알고 싶었어. 즉 추가적인 궁금증이야. 여기서는 주로 내복약에 대해서만 설명했잖아. 입으로 먹는 내복약. 즉 근데 우리가 약 중엔 바르는 약도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어. 나중에 온라인 의학도서관에 접속해서 알아봐야겠어. 자, 그러면 1번 학생 1번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대. 말이 안 되지? 플러스였어 아까. 학생 2번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한 적 없습니다. 학생 3번 순서를 예측하며 듣지 않았어요. 4번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학생 1번은 의문만 얘기했지 그 방법은 언급 안 했어. 학생 3번은 했지. 온라인 의학 도서관에 접속해서 알아봐야겠어. 그러니까 학생 3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당연히 5번 답이 되겠지. 학생 2와 3은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며 알겠지?
학생 2번은 속방정에 대해서, 학생 3번은 다루는 양에 대해서. 이제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33번은 자, 학습지의 일부다 하면서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거기 이제 그 표가 쭉 제시되어 있는데 제형이 지금 두 개가 저 빈칸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 설명 딱 봐도 분말 형태다. 그럼 기억 거기는 산재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캡슐제죠. 거기 뭐 그림도 있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1번. 기억의 특징 및 주의사항으로 봐 제형의 산재가 들어가면 되겠다. 맞지? 2번. 니은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기억과 같이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 특징 및 주의사항에 복용해야 할 용량에 맞게 조절하다는 아까 산재에만 해당되는 설명이 뭐야? 액제에도 같이 적용되는 설명. 왜냐면 여기 강연자가 뭐라 그랬어요? 산재와 액제를 묶어서 같이 설명했잖아. 그지? 산재와 액제를 같이 묶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산재 말고 액제 부분에도 산재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액제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답은 쉽게 나올 거야. 디귿은 특징 및 주의사항으로 봐 니은에 비해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제형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랬는데 약효가 빠른 특징은 아까 누가 갖고 있었니? 산재와 액제가 갖고 있어. 이 캡슐제는 복용할 때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지. 약효 빠른 거는 오히려 산재나 액제지 캡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돼야겠지. 이건 단순히 진짜 내용 일치 여부 있는 문제야. 그럼 이제 리을의 제형과 특징 및 주의사항에는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그렇지. 정제는 함부로 쪼개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5번도 리을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약의 효과를 오랜 시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33번에 3번 찾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한 세트 이제 장문 세트 34번에서 36번. 자, 드디어 이제 나오죠. 이제 막 그래프 자료도 보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장문 상황 보세요.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설득하기 주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도 이제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뉴스에 본 적 있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 뭐라고 불러 이거? 킥난이라고. 킥난 그지? 우리가 막 이런 지방 시골 막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어디선가 막 옆에 이제 산 같은 데서 고라니가 확 튀어나와서 막 운전자가 깜짝 놀라고 사고까지 나는 고라니에 비유해서 킥난이라고 하잖아. 킥난이. 킥보드 타고 갑자기 휙 나타나는. 근데 고라니는 보통 한 마리죠. 이 킥난이는 두 마리가 한꺼번에 붙어 있기도 해. 이 킥난이들은 그지? 또 헬멧도 안 쓰니 두 마리들이 그래서 이게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일타쌍피 그지? 그냥 한 방에 두 마리를 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되게 위험한 거죠. 이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자. 자, 역시 이제 학생의 초고 먼저 한번 봐야 돼. 자, 이것도 한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동 킥보드는 휴대가 쉽고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이용 방법이 간편한 장점이 있어. 요즘 이런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했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구입 시 유의점이나 운행할 때의 안전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만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자, 요것도요. 잘 봐.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아까 뭐라 그랬니? 어떤 글의 구조와 관련한 담화 표지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런 것도. 그래서 일단 첫째. 전동 킥보드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KC 마크를 취득한 안전 제품을 구입해. 이를 위해 제품 안전 정보를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모델명을 검색해 KC 마크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다. 자, 둘째. 전동 킥보드는 현행 법규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오토바이와 같은 자격을 갖는다. 이게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우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관련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용하잖아 사실 애들이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막 전동 킥보드 타고 사고 일으키고 나중에 경찰서 가서 저 촉법인데요 못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지? 자 원래는 안 된다는 얘기야. 또한 전동 킥보드 관련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시속 25km 이하로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 이거야. 자 4문단 셋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함께 무릎과 팔꿈치 등에 보호대 착용해야 한다. 또 야간 주행할 때 전조등 달고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A, 그러나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전동 킥보드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이게 글이었어.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럼 이제 가를 바탕으로 나를 위해 세운 글쓰기 교육 중 나에 반영된 거. 이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자, 1번.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여기 지금 글 우리 5문단까지 읽었잖아요.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했니? 아니죠. 자, 2번.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제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목록을 아니야. 요거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안전제품, KC마크 안전제품 구입해야 한다라고 이 문단에서 얘기하면서 이를 위해 제품 안전정보를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모델명 검색하라 이런 말만 있었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목록이라는 건 안전정보 제공하는 기관이 많은데 그 목록을 쫙 얘기했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2번 안 돼요. 3번.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병렬적으로.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담화 표지란 말 썼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셋째 보고 셋째 뭐 이렇게 셋째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병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성을 글 쓸 때 특징 같은 거 얘기한다. 혹은 뭐 주의점 얘기한다 할 때 어쨌든 이렇게 서술을 사용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시하는 걸 병렬적 제시 혹은 병렬적 구성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이게요. 만약에 어떤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담화 표지를 사용했어 라고 해도 맞는 설명이고, 근데 이제 담화 표지란 말 대신에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 역시 맞는 말이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글의 주제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 제시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사고 원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 전혀 없지.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5번 문제는요. 35번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여기 아까 이제 살짝 지워졌는데 나 글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요 초고를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유형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자료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어 먼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통계 자료를 보니까 기억-1이요. 전동 킥보드 사고 유형별 현황. 여기 보니까 지금 봐봐.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일단 전체적으로 어때 이게? 사고가 많아졌다. 사고가 굉장히 늘었다. 알겠지? 그런데 지금 잘 봐. 맨 위에 거는 보니까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 요건 오히려 줄었어요. 26에서 23으로. 그지? 그런데 그 가운데 음영, 이제 중간 음영 전동 킥보드 대 차 58에서 141 이거는 거의 3배는 좀 안 되지만 그지? 2배 이상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대 보행자가 33에서 61 요거는 2배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자료는 뭘 얘기해 준 거야? 전체적으로 사고가 늘었고요. 무엇보다도 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차와 관련한, 그지?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늘었다. 그런 자료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다시 보호장비 착용 현황 가끔 착용 44 항상 20 한 번도 착용 그러니까 한 번도 착용하지 않거나 가끔 착용한다는 건 이건 위험한 거거든. 위험하게 다니는 애들이 거의 뭐 70% 그죠? 넘고요. 73%지. 항상 착용은 27, 한 4분의 1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화재 조사관 인터뷰. 요즘 배터리 충전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해 리튬 배터리 팩이 폭발하여 전동 킥보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은데요. 과충전 보호 장치가 있는 KC만큼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 지침 중에 충전을 피하고 충전이 끝난 뒤에 전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디귿 신문기사. 전동 킥보드는 바퀴의 크기가 작고 몸을 보호해줄 만한 차체가 없어서 사고 시 중상자 비율이 자동차 사고 4배 이상. 교통공학과 교수는 시속 25km 이하의 속도 제한과 보호장비 착용은 사고에 취약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뭐 이거잖아.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보완하기 위한 방안 적절하지 않은 1번. 기억-1 활용하여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는 실태 1문단의 제시. 그러니까 1문단을 요 기억-1번 자료를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2번 니은을 활용하여 KC마크 취득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로 충전 중 화재 발생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 2문단에 추가하면 되겠고요. 맞지? 2문단에서 아까 이제 KC마크 취득 제품 얘기했으니까. 자, 3번 디귿을 활용하여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전동 킥보드의 구조적 특성과 사고에 취약하다는 내용 3문단에 추가하면 되겠고요. 맞지?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하여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 자료로 4문단에 제시하면 돼요. 자, 그런데 5번 니은 디귿을 활용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한다 그랬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 이게 관리 소홀과 관련한 자료가 아니잖아. 니은 디귿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알겠지? 그래서 답 5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뒤에 이제 한 문제 더. 자, 보기는 A를 고쳐 쓴 글이다. 자, 이제 보기가 나중 거야. A가 먼저고. A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까 먼저 문제 유형이랑 똑같은 건데요. 둘을 잘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A는 아까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됐어. 근데 여기 그러나가 없어. 그지? 그래서 그 부분 차이 나는 거 발견해야 되고. 자, 잘 봐.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큼 숙지. 근데 숙지가 아는으로 숙지하는 대신에 아는으로 바뀌었어. 숙지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지 학생들에게. 그래서 아는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남의 안전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좀 추가가 됐어.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 문장은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달라졌는지 친구들이 어떤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 확인하면 자 1번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용적 표현을 추가한다. 답이 너무 쉽게 여기서 나오긴 해요. 왜냐면 관용적 표현은 이런 수거나 속담이 있죠.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관용적 표현이 수거나 속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는 속담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내가 킥보드를 운전을 잘하고 잘 타도 킥보드는 언제나 이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 장비도 꼭 착용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이라고 말 그대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이게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 거니까 뭐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란 말이 있듯이 뭐 이제 이런 속담이나 이런 격언 같은 거 이런 거를 활용할 때 우리가 관용적 표현을 추가한다 할 텐데 전혀 없잖아요, 이게 그지?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자, 2번
앞문단과의 흐름을 고려하여 연결 표현을 삭제하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원래 그러나 하는 건데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나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삭제 잘 했잖아. 그 다음 3번. 두 번째 문장이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죠. 원래 A에 있던 두 번째 문장이 뭐야? 전동 킥보드뿐 아니라 모든, 이게 지금 킥보드 얘기만 하는 거지, 모든 교통수단 이용할 때 안전수칙, 이거는 조금 통일성에서 벗어나는, 알겠지?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혹은 두 번째 문장이 통일성을 해치니까 이런 말로 이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맞잖아요. 그래서 3번. 그 다음 어려운 단어 아까 고쳤지. 숙지를 아는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주장을 제시한 이유를 추가했다. 자, 여기 추가된 내용이 아까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요거 이유가 되는 문장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36번 같은 문제 유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라 했던 것이 여기 정도까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 화법 장문 단독형은 일단 여기서 일단 다 비슷한 유형이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거기 이제 통합형 문제 유형으로 좀 갈 거야. 그래서 이제 30쪽 한번 펴보세요. 이제 30쪽. 자, 이거는 이제 화법과 장문을 묶어놓은 통합형인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예전 유형이라서 4문제짜리로 여기 많이 제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바뀐 거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예 엄매와 화작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10문제로 지금 화작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유형을 계속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화법과 장문 요 통합형 문제는 어쨌든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걸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는 안 풀어봤지. 그래서 지금 30쪽, 31쪽에 있는 4번까지 있지. 요걸 지금 한번 이제 풀어보십니다.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 30쪽에 요걸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혹시 뭐 통합형 말이 그렇지 뭐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뭐 단독형으로 나왔던 거 그냥 합쳐놓은 것 뿐이니까 크게 뭐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냥. 근데 계속 지금 보던 거 그 맥락이야.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요런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봤던 이제 화법 단독형은 대부분 발표 강연이었잖아. 근데 이제 요 장문 화법 장문 통합형은 거의 이제 집단 대화가 많습니다. 이제 담화 자체 해석이 학생들이 주로 토의나 토론하는 내용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보면 뭐 전문가와 뭐 인터뷰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일단 실제 대화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 강연과는 좀 다르다. 그 정도만 이제 차이가 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유형은 이제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보니까 이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에 이게 어떤 대화인지 먼저 인지하시고 자 학생들 도서부원들 간의 토의야. 그리고 나는 이 대화를 바탕으로 쓴 안내문의 초고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돼 있지. 그래서 일단 이제 읽으면서 그냥 바로 실시간 확인해. 이거 기억 미음 문제는 그러면 자 학생 1번이 도서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땡땡 독서대화의 참여 인원이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줄었어. 오늘 토의에서는 이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을 마련했어. 자 그러면 자 1번에 1번 기억 토의에서 논의할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맞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학생 2번이 뭐라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니은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이제 학생 3번이 맞아. 그리고 홍보의 부족도 참여가 적었던 이유라고 생각해. 작년에는 도서관 앞 게시판에만 일주일 정도 안내문을 붙여 놓았거든. 자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근거로 즉 자신의 견해가 뭐야? 학생 3번이 얘기한 홍보가 부족한 게 참여가 적었다는 이유야. 그리고 그 구체적 이유로 뭐야? 도서관 앞에 일주일만 도서관 앞 게시판에만 일주일 정도만 붙여놨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자신의 견해, 즉 홍보가 부족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사실, 그지? 게시판에만 일주일 정도만 붙여놨다.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로 앞 맞잖아요. 자, 그랬더니 바로 이제 디귿에 선정도서가 한 권밖에 없었고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학생 2번 아까 안 읽었지만 학생 1번의 이 디귿보다도 학생 2번이 뭐예요? 아, 선정도서가 한 권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홍보 부족. 그러면 이제 3번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라이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쭉 내려가니까 이제 학생 2번 리을 가보면 우리 모둠에서도 화제가 잘 맞지 않아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4번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근거로 자,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말한 건 맞아요. 우리 모둠에서도 경험한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의 대안 이게 무슨 대안? 대안을 언제 제시했어? 대안이란 건 해결 방법이잖아. 그냥 상황만 얘기했지. 우리 모둠에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어. 이렇게만 얘기했지. 대안을 제시한 건 절대 아니지. 4번 쉽게 답이 나올 거야. 뭐 5번 봐도 이제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맞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이제 해결을 했더니 2번 문제가 이제 A, B 담화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읽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A를 보니까 학생 2번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도서를 선정도서에 포함해 주는 건 어때? 자, 그랬더니 학생 3번이 그러면 선정도서가 다양해지겠지만 학생들의 선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독서 대화를 위한 모둠을 꾸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 도서부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도서들 중에서 3권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어. 이러잖아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요 A, B 문제는 이제 거의 이런 유형인데 학생 2번이 얘기했잖아 이제. 자, 학생 3번이 그 다음에 봤잖아. 요게요. 자, 이제 딱 이거야. 얘네들이 동의하냐 서로 좀 상관돼. 그러니까 이제 학생 2번이 얘기한 걸 나 맞아. 내 생각도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학생 3번은 자 보세요. 이거야. 이거지 오른쪽 거지. 그지? 이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야. 자, 네가 얘기한 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학생 2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네. 그렇게 3권을 선정하도록 하고 3권 중 어떤 책을 선택했는지 기입하도록 참가 신청서를 만들자 이랬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2번 문제 이제 아직 B는 안 읽었지만 2번 문제 보시면요. 1번 A에서는 학생 3이 자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맞지 여기 1번 알겠지? B는 나중에 보더라도 자 A에서 학생 3이 자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맞잖아. 맞죠? 자 2번 봐봐. 2번 A에서는 학생 2가 자 상대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절충이란 단어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시면 돼요. 절충은 뭐냐?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그지 합의점을 찾는 거야. 의견 충돌될 때. 근데 학생 2번은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네. 네 의견대로 하자. 이거지 절충이 아니죠. 절충은 내 생각도 네 생각도 둘 다 옳을 수 있어. 그러나 둘이 의견이 다르니까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중간점을 찾자. 이런 게 절충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학생 2번은 절대 절충하고 있지 않죠.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하면서 학생 3번의 의견을 그냥 오로지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절충이 아니야. 2번 안 되겠지. 자, 3번 학생 2번이 어때요? 상대 의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아니지. 학생 2번이 무슨 상대 의견의 한계를 지적했어? 아니지. 자, 3번도 지울 수 있지. 자, 4번. 자, 요건 B에서는 그랬으니까 4번은 나중에 봐야 돼. 이건 B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자, 5번. A에서는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 점검을 학생, 야, 네 말, 뭐야, 근거 대봐. 이러지 않지. 당연히 5번 틀렸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게 A만 갖고도 선지를 3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5번은 절대 답이 아니고
이제 1번 아니면 이제 4번에서 답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B 보고 이제 판단하면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B를 봐봐. 자, 그래서 이제 뭐 화제를 서로 맞추기 위한 방안이 뭐 있을까 그랬더니 자, 학생 3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도서부에서 선정 도서별로 화제를 미리 정해서 자, 우리 도서부에서 화제를 정하자 그랬더니 학생 2가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오, 학생이 뒤끝 있어 이 새끼. 이제 학생 아까 자기 의견을 학생 3이 지적했더니 얘도 그냥 안 넘어가. 야, 네가 말한 대로 하면 아니야. 근데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야. 우리가 제시한 화제가 학생들 관심을 끌 수 없는 것이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학생들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근데 학생 3도 역시 그게 좋겠다. 그러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시 2번 문제 1번. B에서는 학생 2가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맞잖아, 그지? 자, 4번은 이제 확인해 보니까 B에서는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아니죠. 학생 3도 역시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학생 2의 의견을 따르고 있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봐봐.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하며 자신의 제안을 말이 안 되잖아. 학생 2의 의견에 반대하는데 왜 자신의 제안을 수정해? 받아들이니까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번에 이제 1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제 선생님이 수업 때 이제 얘기해주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이 발표나 강연 같은 이런 거 나오면 주로 이렇게 이제 라벨링 하는 거를 좀 습관화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의 반응, 그러면 반응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다음에 의문을 제기하면 어떤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해 놓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단 담화, 이런 토의 같은 거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유형 1번, 요거 실시간 해결하는 유형,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문제 A, B가 이렇게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또 어떤 건 조금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A 먼저 보고 이제 선지 압축, 지울 수 있는 거 선지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선지 뭐 이제 잘 남아야 3개고 이제 2개 남을까 보통 이렇게. 그러면 A만 보고도 이제 3개 날아가거든. 대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랬을 때 이제 B 보고 이제 나머지 정답 찾기, 이런 식의 이제 그 푸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숙지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이제 이렇게 자꾸 해보라,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3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좀 설명하고요. 이제 시간 다 돼서 이제 숙제를 줄게. 그 뒤에 5번에서 8번까지 한 세트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에서 12번까지 한 세트 이렇게 2세트만. 그러니까 이렇게 12번까지 정도만 일단 좀 풀어놓읍시다. 알겠죠? 12번까지.